네, 한 달 만에 뵙습니다. 아이고, 정말 보고 싶어서 많이 마음이 조금 쓰였는데, 언젠가 여의도에서 대성할 이 두 분을 제가 지금부터 모셔야 되는데, 이렇게 간만에 뵙다니 정말 송구합니다. 자, 언젠가 여의도에서 비상할 그날을 꿈꾸는 우리 청년 정치인들의 속풀이 코너 의사당 1번 출구 시작하겠습니다. 자, 임세은 전 청와대 대변인 그리고 신윤기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랜만에 만나니까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지난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을 가장 열받게 했던 이슈가 뭐냐? 정치적인 이슈. 하나씩만 꼽아주세요. 예. 너무 많은데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꼽기가 어려운데 그래도 하나를 꼽는다면 저도 이제 아이가 어려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된 문제거든요. 이제 시범 운전까지 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 총리가 오염수 마실 수 있냐라고 물었을 때 대답이 좀 약간 기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마신다는 게 전 중요한 게 아니라요. 앞에 전제가 엄청나게 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안 마시겠다는 말 그렇게 길게 얘기해서 일단 국민을 전 조롱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냐. 뭐 총리께서 마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그러면은 뭐 마신다 안 마신다 뭐 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께서 불안해하는 이런 감정을 총리가 좀 해소해 달라라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였는데 마신대요. 근데 다만 전제가 과학적으로 검증이 되고 그다음에 WHO에서 정한 음용수 기준이 통과되면 마시겠다. 그러니까 음용수 기준이 통과되면 그게 오염수가 아닌 거죠. 네. 그러면은 뭐 아리수나 뭐 정화수인데 네. 그러면 일본에서 왜 방류를 합니까? 음용수에 대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교묘하게 국민을 속인 거다라는 네. 저는 보여지고 그래서 저는 그게 좀 되게 많이 화가 났는데 그 이후로도 총리가 이게 뭐 괴담을 뭐 폐기수라고 얘기도 하지 말아라. 근데 괴담을 하게 되면 사법 당국에서 뭐 조치를 취할 거다라고 또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래도 어제 울산에서 뭐 누군가가 그때 네. 고발당했다면서요. 아, 핵 폐기수. 진짜로? 네, 진짜로 그랬대요. 근데 물론 뭐 진짜인지 아닌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럼 그 보도는 있었습니다. 얘기는. 예. 그래서 저는 총리가 행정부의 어쨌든 2인자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사법 당국에서 처리를 할 거다라는 무슨 가이드라인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삼권 분립에서 저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저는 이런 바람직하지 않은 발언들 그다음에 이 핵폐기수가 핵폐기수 나 또 고발당하나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신기 변호사 보고 하라 그래요. 네, 마음대로 이렇게 시범 운전을 하는데도 우리 네. 정부는 오히려 네. 우리 정부를 우리 국민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일본에 대해서 대변하는 이런 태도들이 굉장히 네. 화가 났다. 화가 났다. 예. 네. 네, 뭐 화가 많이 나신 것 같고, 뭐 저도 후쿠시마 오염수를 말씀드릴까 싶었는데, 네. 뭐 말씀하신 거 다른 얘기를 하면은, 저도 지난 한 달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저도 나라 걱정을 좀 하다 보니까 시간이 빨리 간 것 같은데, 저는 시스템 붕괴를 꼽습니다. 붕괴. 그 시스템 붕괴라는 것은 지금 법무부 장관을 맡고 있는 한동훈 장관이 그 의회 내에서 그 의원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무리한 발언을 했던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렇죠. 뭐 감사원 문제, 그리고 선관위 문제, 특히 이번에 방통위 문제까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언급드린 이런 기관들은 최소한 행정부 내에서 내부 통제를 하는 기관이거든요. 그러니까 당내 야당처럼 정부 내 야당 역할을 하는 곳이고 또 선관위 같은 경우는 이제 심판을 봐야 되는 이제 이런 자리인데 이런 기관들이 지금 하나같이 다 동시에 무너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 헌정, 그러니까 6공화국이 지금 진행 중이고 지금 75년 됐거든요. 전 이 나라의 지금 미래가 상당히 좀 걱정된다. 저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냥 감사 만능주의가 돼가지고 사실은 물론 뭐 잘못한 게 있으면은 당연히 확인하고서 고쳐야 되겠습니다만 잘 모르겠어요. 자, 요게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어제 가장 핫했던 이슈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저에 대한 정치 수사에 대해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 영장을 청구하면 재발로 출석해서 영장 실질 심사를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다 이랬어요. 아까 김병지 의원 인터뷰하는 것도 보셨겠지만은 원래 예정돼 있던 건 아니고 아마도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따로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해서 딱 즉석에서 발표를 한 것처럼 지금 보이거든요. 왜 이 시점에 그런 승부수를 갑자기 던졌나? 지금 이재명 대표가 예전하고 좀 다르게 좀 세게 나가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다는 말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왜? 이거는 무슨 정치적 의미가 있을까요? 뭐 우선은 국회의원의 특권이라면 이제 불체포 특권이나 면책 특권이 있는데 헌법에 나옵니다. 이제 44조의 불체포 특권이 나오는데
사실 이재명 대표는 불체포 특권 약속을 했다가 기존까지는 항상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은, 그러니까 자신의 말을 지키지 않았다는 비판도 있었고, 결국에는 이 불체포 특권을 활용을 해서 결국에는 법원의 영장 심사를 받지 않았던 거거든요. 또 동시에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또 영장을 그 실질심사 받도록 체포동의안을 또 가결을 시켰고요. 그래서 그런 뭐 내로남불 논란도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 불체포 특권을 들고 나온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이제 더 이상 코너에 몰려서 더 뒤로 이제 갈 데가 없다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번에 그 이성만 그 윤관석 의원 사건 있지 않았습니까? 아마 이거 불체포 특권을 남용한 거에 대해서 국민들의 비판이 엄청 거셌습니다. 그 다음날 사설을 보면요. 네. 진보, 보수, 중도 가릴 것 없이 다 일제히 비판을 했거든요. 그래요? 제가 그 다음날 사설을 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여론에 대한 좀 부담감, 좀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승부수를 지금쯤은 던져야겠다라고 판단을 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승부수를 던지는 거는 이길 자신이 있기 때문 아니에요? 이긴다는 뜻입니까? 뭐 이기고 지고는 이재명 대표가 모르겠죠. 왜냐하면 법원에서 판단하는 거니까 아마 법관이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리라 저는 봅니다. 근데 이길 것 같아요? 질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영장 청구해도 저는 불체포 특권 남용을 지적한 것이지 저 이재명 대표 유죄라고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네. 하영재 의원은 법원에 나가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본인이 인정했기 때문이죠, 자기가. 아니 근데 인정을 했든 안 했든 그게 꼭 구속 사유의 중심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구속이 안 됐죠. 근데 어쨌든 그분은 영장이 기각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나가셔가지고 기각이 되면 본인이 더 정치적인 이익도 얻으실 텐데 안 나가시니까 그동안 저희는 비판을 했던 것이죠. 근데 이제 환영한다. 이제 나가서 빨리 좀 그 영장이 청구되면 나가서 좀 받으세요 좀. 나가서 네, 민주주의 받아보고, 시스템을 좀 지키시기 바랍니다. 결과는 알아서 책임지더라도 어쨌든 나가라. 아니 결과는 뭐 판사한테 달린 거죠. 알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그동안에 이제 검찰이 너무 무도하게 야당 대표를 공격했다라는 지적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예를 들어 300번 넘게 압수수색을 했고, 그리고 사상 최초로 야당 당사를 2번이나 침탈했습니다. 심지어 그것도 모자라서 민의의 전당인 국회까지 2번이나 갔던 무도한 행위에 대해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검찰이 청구한 이 영장에 대해서 스스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것이 그동안의 이제 입장이었다면 지금은 사실상 좀 승부수를 던진 것 같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마치 이재명 대표가 이러한 이른바 소위 말하는 사법 리스크라고 칭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마치 이 영장 심사를 받지 않고 싶어서 막 이른바 그 당내에 있는 뭐 여러 의원들과 뭔가 타협하는 거 아니냐는 그런 의견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딱 훌훌 털고 정면으로 이제 받아들이겠다라는 저는 승부수를 보여줬고, 어떻게 보면은 이걸 통해서 지지자들 조금 결집시키는 힘도 있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당내에 있는 잠재적인 분란 요소를 아예 차단하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검찰이 그동안 했었던 여러 가지의 무도한 행위들에 대해서 약간 전면전을 선포하면서 내가 이제 뭐 야당 대표임에도 불구하고 당신들이 영장 치면 다 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감옥까지도 갈 수 있겠다라는 그런 좀 의지를 좀 보였다고 저는 보여져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 구속영장의 청구 사유가 증거인멸과 도주유 2가지가 가장 큰 이유이지 않겠습니까? 네네. 근데 여러 사안을 봤을 때 야당의 대표가 도주할 우려는 없고, 증거는 뭐 이미 뭐 검찰이 300번 수색했으면은 이미 가질 대로 가졌으니까 그런 자신감도 또 약간 보여준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도 한동훈 장관이 멋있다 그러고 끝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뭔가는 선물을 준비할 것 같은데. 국회 나와서 뭐 체포동의안 또 읽을 네. 때 상당히 또 문제 있는 발언을 또 하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또 민주당도 구결하는 거 아닙니까? 또 도발돼가지고 걱정입니다. 제발 좀 가결 좀 시켜주세요. 참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좀 웃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재명 대표 좀 달라진 모습을 보이는 건 확실합니다. 그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윤 정권에 대한 비판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포 정권이다. 민생을 포기하고 경제를 포기하고 정치를 포기하고 외교를 포기하고 국민의 안전을 포기했다. 그러면서 압구정 정권이다. 압수수색, 구속기소,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 먼저 이런 얘기인 거거든요. 이거 맞아요? 이 대표 말에 어떻게 봐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는 메신저로서는 저는 기능이 상당히 떨어진다라고 보는데 이 메시지를 제가 분리해서 보면 결국은 지금 윤석열 정부 잘 못한다라는 비판이고요. 전 이런 야당의 비판은 또 국민의 절반 이상의 목소리거든요. 전 정부가 좀 새겨 들어야죠. 근데 저는 지금 현 정부에 대해서도 뭐 국민들이 뭐 하루 이틀 좀 비판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잘 귀 기울이지 않고 소통에 굉장히 좀 무능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비판에 대해서 정부가 좀 고칠 가능성은 매우 또 희박해 보인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 말은 맞다. 말 자체는 맞죠. 말 자체는 메시지만 맞다. 분리해서 보면 좀 맞다고. 봅니다. 메신저는 못 믿겠는데 메시지는 맞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 로켓가 하늘로 올라가려면 엔진이 튼튼해서 1단, 2단, 3단을 분리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는 지금 1단 엔진 자체가 좀 고장나 있어요. 그러니까 책임을 왜요? 지지 않았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정치권에서 책임 정치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민주주의 원리 중에 하나거든요. 권한이 클수록 더 큰 책임을 지는 게 상식입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는 항상 그 책임이라는 것을 책임지지 않고, 그러니까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고 더 큰 자리에 도전하면서 책임진다 이렇게 역으로 리버스 발상을 늘 해오셨기 때문에 이 책임 정치 실종이라는 것은 본인의 권위가 상당히 떨어지는 이제 그런 역작용을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자, 이재명 대표 어제 대표 연설 보면은 그동안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이재명 대표를 지지했던 사람들 중에서 좀 실망스러워요 라고 말했던 그 부분을 좀 공략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그동안에 뭐 사이다 내지는 본인이 좀 뭔가 시원시원하게 정면 돌파해서 뚫고 나가는 그런 모습이 사실은 멋졌다 이런 분들이 많았는데 대표된 이유는 오히려 좀 그런 모습은 안 보이고 나약해 보인다 이런 얘기가 많았거든요. 근데 어제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뭐 한가지는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행정할 때는 100점이었는데 정치를 하니까 20점이었다. 그러니까, 네.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아마도 이제 그 당대표라는 역할에 대한 뭐 책임감과 무게감도 있기 때문에 뭐 무조건적인 사이다로 지르는 것만의 능사는 아니죠. 이렇게 좀 아우르고 가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역할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동안의 민주당원들이나 국민께서 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기대했던 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효용감이 이제 좀 떨어진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그런 비판에 대해서 아마 당 대표도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사이다로 돌아가겠다는 게 아니라 이제는 야당이라는 이 역할에 대해서 좀 충실하겠다라고 저는 읽혀졌습니다. 왜냐하면 야당이 그동안에 지금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네. 야당으로서 역할보다는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여당 같은 느낌이 약간 들었어요. 그러면 여당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 당내의 의견도 여러 가지로 많이 있고 한데 야당은 사실상 좀 싸우고 어떻게 보면 견제를 좀 더 해야 되는 역할인데 사실상 그런 역할보다는 안에서 내부 분란이 오히려 더 일어났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실망스러운 지점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당대표로서도 그걸 무조건 어느 한편은 들 수 없으니 이렇게 통합해서 보고 있었다가 이제는 국민의 이제 요구가 턱까지 차오르라서 이제 야당 역할을 좀 더 해야 되겠다라는 저는 시그널로 좀 봤습니다. 그랬군요. 신인기 변호사님 큰일 났네요. 댓글창에 뭐라고요? 책임을 지라고요? 무슨 책임을 지라는 겁니까? 야당 대표에게. 아니 정치적 책임이라는 거는 이재명 대표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이런 말씀 하실 수 있고 저는 충분히 존중하는데요. 정치적 책임이라는 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사라진 지 꽤 오래됐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글쎄요, 과거에 그 세월호 사건 났을 때 이주영 장관 정도가 정치적 책임지고 사퇴하고 이런 거 외에는 저 기억나는 게 없거든요. 네. 이건 굉장히 한국 전체의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사실 책임져야 될 사람은 너무 많죠. 그 말대로 하자 보면. 그리고 책임진 사람이 다 없는 한국 거죠. 정치가 좀 고장났죠. 한국 정치가 고장났다. 전체가 고장났죠. 지금 모두들 지금 메신저들이 다 이상하군요.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제 눈에는 다 이상해 보이는데 이거를 어떻게든 또 고쳐 나가야 될 책임도 저한테도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신인기 변호사님 자기 책임 인정했어요. 바로 네. 세우기. 그래서 국민의힘 바로 세워졌습니까? 그게 중요한데. 너무 어려운 질문은 좀 삼가 주십시오. 제가 아침부터 스트레스를 좀 받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게 청년은 이런 게 좋아요. 자, 요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대통령 너무 재밌어요. 수능 전문가예요, 우리 대통령. 이거 봤더니. 자, 킬러 문항 같은 거 없애라. 교과서 이외에 뭐 나오는 거 없애라. 이러면서 막 갈아엎고 지금 이주호 교육부 장관 잘못했다고 했다가 아니라고 했다가 왜 그러는 겁니까?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 도대체가. 본인은 수능 세대도 아니면서. 저는 사실 이렇게 지금 여당에서 윤비어천가가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국민의힘에 지금 소속된 사람으로서는 상당히 좀 부끄럽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참 국민들께는 송구한 마음이고 이런 전문가다. 뭐 대통령이 수사했으니까 뭐 교육 전문가다. 이거는 거의 뭐 유치한 코미디 수준의 논평이고 윤비어천가도 좀 제대로 된 윤비어천가를 해야지 이거는 너무 수준이 떨어지는 발언이고 과거에 그 왕자 논란이 있었을 때 뭐 손가락만 씻었다. 그러니까 누가 뭐 그럼 발가락만 씻냐 이렇게 받아쳤거든요. 거의 그 수준의 그거라서 전 이런 분들 대통령 도와주는 게 아니라 완전히 엑스맨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네. 이 지금 수능 논란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대통령이라고 하면요. 사교육 없애는 것도 중요한데요. 일단 못 없앤다라는 전제 속에서 줄여나가는 걸로 전 정책 목표를 삼았으면 좋겠고 현실성 있게. 이걸 바꾸려면은요. 공교육을 정상화시키면서 결국에 인재상을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인재상을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상을 따라가면서 교육의 낡은 부분을 바꿔줘야 사교육의 의존도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사교육을 왜 받습니까? 저도 많이 사교육 받아봤는데 사람이 불안하고 욕망이 있으니까 사교육으로 쫓아가는 거거든요. 이 원인을 본질을 짚어야 되는데 대통령이라고 하는 한 나라의 국가 원수로서 교육제도를 설계하면서 난이도를 조절해라. 이거는 교육과정 평가원장 수준의 발언이고요. 또 하나의 맞아요. 문제는 수능이 만약에 이번에 난이도 논란이 붙을 거거든요. 시험 보고 나면 네. 이거 책임 대통령이 다져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무시무시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러네. 대통령의 이런 발언, 그러니까 발언의 무게감이 없다는 것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교육 철학이 없다. 저 이 부분에 대한 비판은 피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봅니다. 사실 이건 유언비어인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통령 주변에 혹시 고3이 있는 거 아니었나. 이번에 육모를 너무 잘못 봐가지고 이 모양으로. 아닙니다. 저는 이거 누구에게 조언받아서 분명히 얘기하셨을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 누군가 조언했는지를 조금 분석은 해보고 싶은데 네. 결국 핵심은 이거예요. 망하는 회사가 왜 망하는지 아십니까? 절망해요. 원인이 하나예요. 뭐요? 사장이 사장 역할 안 하고 직원 역할 하면 망하고요. 직원이 직원 역할 안 하고 사장 사장처럼 역할 굴면 하면? 그 회사 무조건 망하거든요. 진짜 지금 그러네. 윤석열 대통령은 회사로 치면 사장이죠. 네. 사장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직원도 무능한 직원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서는 저는 정말 사회적인 혼란만 더 야기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분은 영업사원이라고 주장했으나 지금 보니까 무능한 영업사원이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면서 교육 철학이 없다고 하셨는데 저는 교육 철학이 명확하게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대통령이? 대통령께서 어떤 교육 철학이 있으시냐? 예. 예전에 말씀을 되돌아보면 우리말을 못하러 배우냐? 라는 얘기도 한 적이 있고요. 그래요? 네, 우리말을 못하러 배우냐? 아, 그죠. 국어. 네, 국어에 네, 대해서 약간 네. 폄하를 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외국어 좋아하셔가지고 영어 연설 막 좋아하고. 네, 영어 네. 좋아하시고 막 어디 그 무슨 공원 이름도 막 무슨 뭐 내셔널 파크 막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지 네, 그게 않습니까? 멋있다고 그랬죠. 네, 그게 멋있다고. 네. 그러니까 이분의 철학은 우리말은 굉장히 그냥 되게 낮은 수준의 우리 건좀 언어이다. 낮게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수준이 있다 보니까 이제 이 언어 영역에 대해서 이런 식의 인식이 있는 것 같은데 뭐 어떻게 보면 전 국민을 듣기 평가하지 않았겠습니까? 옛날에 바이든 날리면으로 그러더니 이제는 이제 언어 영역까지 이제 손을 대면서 국민의 언어 수준까지 떨어뜨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은 이 언어 영역이라는 시험에 대해서 그냥 문학이다.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어 영역의 수능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게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글을 보고 사고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른바 어떤 처음 보는 지문을 보고라도 독해력, 사고력 뭐 이런 걸 테스트하는 거지. 그거를 내가 아는 것만 무조건 찍어야 된다라는 그런 인식이 아마도 구술을 하시면서 뭔가를 계속 암기하는 것에 더 익숙하다 보니까 아마 이런 교육 철학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저는 뭐 그런 사고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네. 교육은 백년지 대계인데 지금 당장 수능 보아야 되는 학생들 어떡합니까? 학부모들은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번에 물수능이라고 쳐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이며 이 난이도에 대해서 그럼 또 압수수색 할 겁니까? 출제자들을? 감사원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도 이거 수능 출제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닥칠 수험생들 어떻게 할 것이며 그렇다면 그런 철학 갖고 계시면 이거를 좀 길게 보고 지금의 중3이나 이런 학생들한테 적용해야지. 지금 당장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도대체? 그리고요, 사실은 좀 묻혀가지고 자꾸 이슈화가 안 돼서 제가 상기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자사고, 특목고 존치시킨다는 거잖아요. 지금 갑자기 지난 정부에서 또 이제 없앤다고 했다가 네. 아니 뭐 각자 나름대로 다 논리는 있겠습니다만은 뭐 몇 년도 안 돼가지고 잘 나간 30년 넘은 학교들을 그냥 없앤다 그랬다가 또 갑자기 아무 이유도 없이 또 살린다 그랬다가 이게 도대체 뭡니까? 저는 교육개혁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방향은 뭐냐면요. 네. 일단 인재상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과거의 그 산업화 민주화 시대에 있었던 인재상과는 좀 다릅니다.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좀 자율과 창의를 가지고 어떤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는 뭐 쉽게 말하면 그냥 실무 융합형 교육을 저는 학교에서부터 좀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융복한 문제면 내지 말라고.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제 교육제도 전반이 바뀌어야 되는데 저는 뭐 아까 말씀하신 외고나 특목고, 자사고 저는 더 만드는 게 전 좋다고 봐요. 왜냐하면 네. 교육 소비자의 선택권을 저는 더 보장하는 것이 좋다. 아니 외국어 고등학교 다니고 싶으면 외고 다니는 것이고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듣고 싶은 과목들도 이제는 좀 선택하면서 저는 배우는 문화가 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런 게 안 되고 또 하나는 저는 교사의 질 문제도 저는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사교육이 횡행합니까?
공교육 교사들은 상대적으로 경쟁 잘 안 하거든요. 근데 네. 사교육 강사들은 뭐 인터넷 강의 다 들어봐서 아시겠지만 거의 무한 경쟁이에요. 그러니까 교재나 이런 강의력이나 이런 게 더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질적인 거를 저는 들여다봐야 된다고 보고요. 아니 네. 수능 쉽게 낸다고 사교육 안 합니까? 그러니까요. 그분이 더 잘 가르치는데. 네. 그리고 저는 한국 사회가 이런 걸 물어봐야 된다고 봐요. 왜 한국은 바칼로레아를 못 합니까? 왜 프랑스는 하는데 왜 한국은 바칼로레아를 못 합니까?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면서 어떤 인재상을 만들지를 대통령은 정하시면 되는데 대통령이 해야 될 역할을 안 하니까 지금 대한민국에는 대통령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군요. 교육과정 평가원 원장의 일을 하실 거면은 굳이 대통령 되실 이유가 없었죠. 그냥 난이도 평가 걱정하실 원장 하면 거면은 되는데. 뭐 다른 분이 집권하시고 그냥 교육과정 평가원 지원하셔가지고 되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 대통령이 그 일을 네. 하면은 그럼 네. 누가 소는 키웁니까? 맞아요. 이제 그런 비판은 피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소를 키우러 가셔야 되겠군요. 네. 아, 그래도 신인규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문제가 별로 없지. 저도 옛날에 지난번에 대통령이 없는 느낌이라고 했다가 엄청나게 두들겨 맞았거든요. 우리 언론에서. 이태현 대변인님은 앞단보다는 이 후단 그 대통령 얘기할 때 상당히 말이 빨라지고 그 주제가 상당히 다양합니다. 네, 좋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일부러 말을 빨리 해서 못 알아듣게 하는 것 같아. 래퍼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상대방이 공격 못하게 무슨 말이지 헷갈리게 만드는 그런 전략을 대통령 쓰는 거 얘기할 같아. 때만 굉장히 신납니다. 아 그래요? 자 이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끝내야 되는데 시간 다 되는데 제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조국 우병우 전시석 출마설 한마디씩 하시죠. 아, 뭐 저는 네. 그 누구나 선거를 나갈 수 있는 자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조국 전 장관도 뭐 본인이 원하고 뜻한 바가 있으면 언제든지 어디서든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저는 조국 장관이 어쨌든 이 검찰 이과 특히나 윤석열 대통령에게 굉장히 본인의 말로도 피해를 받으신 분이니까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과 좀 전쟁을 좀 해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전쟁을 좀 했으면 좋겠다. 네, 조국 장관이. 예, 아. 전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피해 맨날 당하지만 말고. 네, 당하지 말고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일단은 이제 2심이 또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네. 검찰 조직과 좀 강렬하게 싸우시는 모습을 보이시면 어쨌든 국민의 선택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지금의 시대의 화두는 네. 어떻게 보면은 이런 그 윤석열 그 검찰 조직이 만든 윤석열 이런 정부와 네. 좀 각을 세우고 어떤 게 거학이라고 하는 거 싸우는 게 약간 시대의 정신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싸우지 않으면서 내 것만 지킨다 이런다면 비난이 있을 것 같으니 저는 억울하게 당했다 생각하시면 좀 강렬하게 싸우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옆에서 부추기는군요. 네. 저와 함께 근데 하시죠. 솔직히 얘기해서 조국 전 장관님은 민정수석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만드신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임명을 하신 책임 분 있죠. 아니에요? 책임도 있으신 근데 뭘 또 만큼 나와가지고 또 책임을 이게 약간 좀 이재명 대표식 논리인데 이거 좀 안 했으면 좋겠고 저는 이런 좀비 정치 이번에 심판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양당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국민의힘에서는 좀비 정치요? 조나땡, 예, 좀비 정치죠. 계속 살아나니까. 민주당에서는 우나땡, 우병우 나오면 땡큐. 국민의힘에서는 조나땡 이러고 있어요. 아, 국민들은 두 세력에 대해서 지금 거의 뭐 노땡큐 하지 않겠습니까? 거의 뭐 사절이거든요. 좀 그만 좀 해라. 근데 서로 이렇게 상대방의 가장 극단적이고 좀 뭐랄까 부채를 많이 갖고 있는 세력들이 튀어나오면 반사이익을 받으니까 누가 나오면 땡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 정치가 너무 잘못 갖고 있다라는 저는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전 이런 정치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요. 좀 대한민국 살리는 일에 국민들도 관심이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신당 창당 어떻게 보세요? 국바세도 하시는데. 근데 저는 이제 국민의힘 지금 바로 세우고 있는데 매우 힘듭니다. 바로 세우고 예, 매우 힘든데. 바로 세우고 있는 거 맞아요? 아니 왜냐하면 저도 과거에 누가 저한테 와가지고 자유한국당 바로 세울래 그러면 제가 뭐 같이 안 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네. 지금 굉장히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가 쉽지 않은데 뭐 저는 삼지대 같은 경우도 뭐 무당파가 비어 있으니까 누구나 깃발을 꽂으면 먹을 수 있다 지금 굉장히 오만한 생각으로 저는 덤비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중도에 있는 분들이 합리적이시고 크로스보팅을 하는 분들이셔서 상당히 수준이 더 높아요. 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어려운 작업인데 지금은 조금은 쉽게 많은 분들이 깃발을 드는 거 아니냐. 저는 이런 좀 우려의 목소리는 있습니다. 본인은 국바세 바로 세우기, 그러니까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 너무 어렵지만 그래도 신당 창당은 아니다. 근데 저는 나라를 바로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볼 때는. 나바세일까요? 나바세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나바세 이제 지금 뭐 바로 세울 때가 한두 군데가 나바세 아닙니다, 지금. 대표예요. 그러면 이제 또 뭐 한번 시국회의를 한번 연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맨날 뭐 바로 세우다 지금 다크서클이 눈에 막 그러니까 엄청 지금 온몸이 아프려고 합니다, 지금. 지금 네. 표정이 좀 옛날하고 많이 달라졌어. 네, 뭐 할 말 있어요? 신당 창당 관련해서? 당 창당할 수 있죠. 근데 이게 누가 창당하느냐가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양양자, 많아요. 양양자, 너무 금태섭, 김종희 뭐 그게 정의당 쪽에도 얼굴이 있고. 정의당도 중요하니까 그 당을 세운 얼굴이 중요한데 지금 사실상 당을 세우겠다는 분들의 얼굴은 사실상 그다지 국민적인 호응이 없는 분들이라고 저는 얼굴이 판단이 별로 될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얼굴 별로인 사람들이 자꾸 신당 얘기를 하니까 짜증난다는 취지로 일단 받아들였고, 자, 오늘도 두 분하고 말씀 여기까지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좀 속 좀 시원하게 마지막에 또 풀리는 것 같은데, 앞으로 또 이분들의 활약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요, 최진봉 교수와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모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